안녕하세요. 한라산불구입니다. 오늘 주가 급등의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 용어들을 정리해보면서 우리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매도란 누군가로부터 주식을 대여 후에 매도하여 현금을 확보하고 추후 대여한 주식만큼을 매수해서 상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A 주식의 현재 주가가 1만원인데 100주를 빌려서 바로 매도하면은 현금 100만원이 확보됩니다. 만약에 A 주식 주가가 1000원으로 떨어지면은 10만원으로 100주를 매입해서 상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90만원의 차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 개꿀이네. 돈 몇 푼 안 들이고 큰 돈을 벌 수 있네. 이거 개인 투자자도 할 수 있는 거야? 당연히 개인 투자자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보다는 조건이 좀 불리한데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담보 비율이 105%에 상환 기간이 없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담보 비율 120%에 상환 기간이 90일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주식을 빌려오는데 연 수프로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그래도 기대 수익 대비해서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 이거 쉽게 생각하면은 진짜 위험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아까 이 공매도한 주식을 상환하기 위해서 다시 매수하는 것을 숏 커버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을 때 숏 커버링은 개꿀이죠. 아주 엄청난 차익을 거둘 수 있는 개꿀이지만, 그런데 반대로 주가가 오르면 어떡하는 거지? 오르는 만큼 이 투자자의 손실이 커집니다. 중요한 것은 주가 하락에는 끝이 있지만 상승에는 끝이 없습니다. 주가가 1만원이던 주식을 대여해서 매도하여 100만원의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계속 오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주가가 2만원으로 오르면 100주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200만원이 필요합니다. 100만원의 내 돈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근데 2만원이 아니고 만약에 20만원으로 오르면요? 그러면은 2천만원이 필요합니다. 즉, 내가 상환해야 하는 시점에 주가가 계속 오르는데 매수 가능한 물량이 없다면 손실은 진짜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면서 해당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숏 스퀴즈라고 합니다. 아니,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2021년 게임스탑 주가가 무려 한 달 만에 17달러에서 350달러 선까지 오르면서 게임스탑에 공매도를 했던 기관 투자자들은 큰 손해를 봤습니다. 이 때문에 멜빈 캐피털은 결국 파산까지도 했습니다. 바로 어제인 11월 5일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에서는 공매도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6일부터, 즉 오늘 6일부터 내년 2024년 6월 말까지 모든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지금까지 공매도는 한시적으로 3번 전면 금지되었다가 다시 재개가 되었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 때, 두 번째 2011년 그리스에서 발발된 유럽 재정위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2020년에 코로나19 발발로 인한 경제위기 우려, 2021년 5월부터는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 종목에 한해서만 다시 공매도를 재개해왔는데 다시 모든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 전면 금지를 시행한 것입니다. 참고로 공매도 잔고와 이 과열 종목 확인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 KRX 정보 데이터 시스템에 접속해서 33001번 개별 종목 공매도 잔고를 확인하면은 각 종목의 공매도 잔고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코스닥에서 2023년 11월 1일 기준으로 공매도 잔고 비중을 보면요. 1위는 HLB로 비중이 7.24%나 됩니다. 그리고 휴마시스 6.98%, LNF 6.63%, 에코프로 6.35%, 그리고 레고캠바이오 5.35%, 에코프로비엠 5.25%, 박셀바이오 5.03%, 주로 이 바이오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의 공매도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과열 종목도 최근 하루, 1개월, 몇 개월 단위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보면은 눈에 띄는 기업들은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LG 생활건강, LG 디스플레이, 키움증권 등이 눈에 띕니다. 공매도 금지가 투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당장 오늘 주식시장만 본다면 이 공매도는 주가 상승에 매우 긍정적입니다. 제가 이 포스팅을 정리하던 시점만 해도 코스피가 3.75%, 그리고 코스닥은 5.77%가 올랐는데요. 이것보다 훨씬 더 올라서 장이 마감됐죠. 특히 공매도 비중이 높은 2차전지와 바이오 관련주들, 그 중에서도 2차전지, 에코프로 관련주들은 상한가도 가고 정말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보면 이 공매도 금지가 이렇게 우리 주식시장이 상승하는데 영향을 미치는데, 그렇다면 이 공매도는 나쁜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공매도가 꼭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이 공매도는 주식시장이 너무 과열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주고
또 이 유동성, 즉 거래량도 늘려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봤을 때 너무 고평가라서, 즉 주가가 너무 비싸서 분명 언젠가 많이 하락할 것 같은 주식이 있는데 이 주식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매수 대기자들은 많고,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도 이 주식 주가가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팔려고 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이미 높지만 이렇게 매도 물량은 없고 매수세는 계속 많으면은 주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 매도 물량이 적기 때문에 거래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가면 갈수록 주가가 과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요. 너무 과열된 상태에서 어떤 요인 때문에 주가가 급락하게 되면은 최고점에서 투자한 투자자들은 바로 한강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매도가 있다면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그 주식을 빌려와서 바로 매도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현재가의 매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 상승도 더뎌지고요. 즉 과열의 정도가 적어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가가 하락한다는 거는 그 주식을 추가 매수하려는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공매도는 이러한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고 특별한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공매도를 왜 정부에선 전면 금지한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건이 되면은 다음 영상에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무조건 좋은 것도 무조건 나쁜 것도 없다.